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칼비트 교육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아이들하고 집에 있으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애들한테 그 칼비트 교육의 하나의 게임, 칼비트 교육 게임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적절하게 제가 볼 때 한 2년, 정한되면 한 1년, 좀 모진 마음은 한 3년 정도 하면, 굳이 제가 볼 때는 뭐 강남이나 대구 수성구 가지 않더라도 애를 좀 잘 교육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육아 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 있죠, 기차 안에서 애들하고 같이 이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씩 여행 갈 일 있으면 아직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가 한 3세 정도 되면 이 게임을 해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3세에서 한 7세 사이에 해두면 두뇌도 발달되고 기억력, 관찰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일단 칼비트 게임 교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칼비트에 대해서 좀 알면, 칼비트,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한참 그 칼비트에 대해서 책을 좀 많이 유아교육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을 때 그 중에 이제 칼비트에 대해서 책을 좀 읽었는데, 국내에서 나오는 책은 지금 출간된 책은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습니다. 이 칼비트는 1800년도에서 1883년까지 살았다. 18세기 독일의 유명한 천재고, 사실 주니어 칼비트는 아버지가 칼비트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일단 책에서 이래 전해지니까 유아 교육의 바이블, 바이블, 성전에 해당한다. 바이블. 보통 유아 교육 하면 칼비트와 유대인 교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유대인 교육. 유대인 교육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비트는 9세에 6개국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학 입학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13세 때에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기젠 대학으로부터, 그로부터 한 3년 뒤에 16세 때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박사학위 받는 지 얼마나 힘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16세 때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부터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6세 때 베를린 대학 교수로 임명되고, 18세 때 프로이진 국왕의 권유로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면서 1823년 단테의 오해를 출간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천재죠. 천재입니다. 최근에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하여튼 19세기 독일의 천재다. 이제 유아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은 칼비트에 대해서 책을 한 번 정도는 읽어봤을 겁니다. 근데 책을 읽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만 쭉 하는데 뭘 적용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게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칼비트 교육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기 교육의 필요성. 그래서 생후 15개월부터 교육하라, 오감을 교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유아교육에서 애가 어떻게 해서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론도 있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어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많은 단어, 많은 문장을 이렇게 쫙 집어넣죠. 집어넣으면 이제 아기의 두뇌 속에 언어의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단어가 꽉 차가지고 있죠. 넘치면 어느 순간 이제 말이 튀어나오죠. 예를 들면,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되는데, 아빠라는 이 단어를 2000번에서 2만 번, 한 2만 번 정도 해야 될 겁니다. 2만 번인가 2000번인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번 정도 하게 되면 애기의 입에서 드디어 아빠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아이가 어떻게 해서 문장을 완성해서 말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뭐 증명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법칙은 존재하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습득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어를 구사하라, 일찍 언어를 배우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면 언어가 어떤 지식 습득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일찍 언어를 배우면 그만큼 지식이라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표준어를 구사하라 합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 관계로 맞벌이 부부는 뭡니까? 자녀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아이가 사투리를 이렇게 구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어릴 때 사실 할머니 밑에서 커가지고 부모님하고 할아버지 할머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할머님하고 좀 많이 어울려가지고 경상도 사투리는 웬만한 거 다 압니다. 근데 어떤 정확한 지식을 얻고자 하거나 할 때에는 그래서 지식 형성에는 표준어를 구사하는 게 좋습니다. 사투리를 가르치지 말고 그래서 표준어를 배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놀이, 게임을 통한 교육, 그 다음에 기억력, 관찰력, 창의력, 상상력, 집중력 훈련시키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게임만 잘해도 기억력, 관찰력, 집중력, 이 세 가지는 확실히 키워줍니다. 그 다음에 칭찬을 자주 하라. 칭찬을 자주 하면 애가 동기부여가 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칭찬을 많이 하면 동기부여가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좋은 생각을 키워라. 제가 볼 때 칭찬을 많이 하면, 어떤 잘하는 일에서 칭찬을 하면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배움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라.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 그 다음에 용기, 사랑이 인생에서 소중함을 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다 좋은 말이죠. 다 좋은 말인데 이제 칼비트의 교육에서 중점을 둔 즉 주니어 칼비트를 키우기 위해서 아빠가 내가 볼 때는 이런 맥락에서 아이를 키웠다, 그래서 천재로 만들었다 하는데, 사실 책을 읽고 나면 이렇게 키우면 좋겠다 싶은데 막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건 쉽지가 않죠. 물론 나와 있긴 한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칼비트의 아버지는, 이게 추측입니다. 칼비트 아버지는 제가 볼 때는 교육자로서 훌륭했지만 칼비트의 기저귀를 갈아보지 않았을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육아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애를 키우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애를 좀 교육을 천재 교육이나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아이를 영재 학원이나 영재 유치원 이렇게 보내는 거지 집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교육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죠. 모르기도 하고, 육아 자체에 너무 찌들리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한쪽 분이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면 우울증도 오고, 정신질환, 심지어는 많이 안 좋죠.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40대, 한 10년 아이를 키우고 나면 있죠. 인생에서 한 10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남성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 칼비트 교육이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남성한테 적용하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 남성들은 직장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 적용하기가 참 난해하죠.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매일 늦게 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주 3회 정도만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게임 방법은 이렇습니다. 탁자 위에 요거는 어떤 칼럼니스트가 했던데 보겠습니다. 탁자 위에 식탁에도 상관없습니다.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예를 들면 키나 휴대폰이나 영수증, 동전, 지우개, 볼펜, 샤프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애의 나이가 만일에 한 4세다 그러면 10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10개가 너무 많으면 개수를 줄여도 됩니다.
자, 올려놓고 나서 아이들에게 눈을 감게 하거나 안 그러면 뒤를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거 전에 요 10개의 뭡니까? 10개의 물건에 대해서 식탁 위에 물건이 뭐가 있는지 시간을 한 1분에서 한 3분 주면서 뭐가 있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아이에게 눈을 감거나 아니면 뒤로 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탁 위에 새로운 물건을 올리거나, 그러니까 이거 숙달되면 올리고 처음부터 올리면 안 되겠죠. 처음에 물건이 한 10개 혹은 5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 10개 정도 물건이 있으면 요즘 물건 한 개를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나서 아이에게 4번 눈을 뜨라 하고, 자, 제거한 물건이 뭐냐 아니면 변화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애한테 제거된 물건을 말하게 합니다. 그럼 애가 맞추면, 만약 아이가 알지 못하면 힌트를 준다든지, 뭐 처음부터 맞춰라 가지고 못 맞추면 있죠. 안 되니까 아이가 알지 못하면 힌트를 줍니다. 예를 들면 뭐 인형이다 그러면 너가 좋아하는 인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네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맞추면 그 물을 책상 위에서 제거합니다. 처음에 10개로 시작하면 1개 제거하면 9개가 되겠죠. 9개. 다시 이 9개의 물건에서 요거를 기억하라 하고 다시 눈을 감아라 하고 또 물건 1개를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이 물건을 맞추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숙달되고 나서 처음에는 좀 쉽고 다음에는 점점 갈수록 쉽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 한 10개 정도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물건을 이제 추가합니다. 물건을 계속 추가한다 이거죠.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5개, 20개 이상까지, 한 25개까지 해봤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이거, 애가 둘이 있으면 있죠. 둘이 잘 놉니다, 이게. 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식탁이 있고, 물건을 이렇게 촥 올려놓는다, 이거죠. 물건을 촥 올려놓고, 처음이니까 한 4세 정도 되면 한 7개 정도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물건을 기억하라 하고, 이 물건을 이렇게 제거한다, 이거죠. 제거해가지고, 변화된 게 뭐냐, 없어진 게 뭐냐, 맞춰봐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맞추면 이걸 제거하고, 또 맞추면 제거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얘가 좀 숙달되면 이제 추가합니다. 물건 처음에는 6개 했는데, 추가하고, 또 물건을 추가하고, 또 물건을 추가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는가 하면, 기억력, 그 다음에 관찰력, 집중력. 사실 요 세 개만 아주 잘 키워도, 물론 더 중요한 건 뭐 창의력 있습니다만, 요 세 개만 잘 키워도, 예를 들면, 연고대 갈 친구 서울대 갈 거고, 예를 들면 뭐 지방에 갈, 중위권 대학 갈 친구는 상위권 갈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만 하면 애 두뇌가 상당히 발달할 겁니다. 그 문제는 3년을 하느냐, 일주일에 한 3번씩 3년을 하느냐. 제가 볼 때 한 1년 정도만 하더라도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칼비테 아버지가 칼비테한테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칼비테가 어떻게 되느냐, 어릴 때 있죠. 날아가는 새를 딱 보고, 한번 딱 보고 있죠. 새가 몇 마리 지나가는지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교육의 힘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서울의 강남 대치동 갈 필요 없고, 대구 수성구 가지 않더라도 이것만 적절하게 집에서 있죠. 요즘 같은 시기에 밖에 내보내기도 그렇고, 3월 23일까지는 공식적으로 지금 학교 못 가지 않습니까? 초중고. 아무래도 3월 23일날 개학을 못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이유가 된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2번, 요거 한 번 게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분 한 10분 걸리지 않습니다. 하고, 애가 둘이 있으면 있죠. 규칙을 가르치면 애 둘이서 잘 놉니다, 요게. 예. 그래서 요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면, 애한테 그 지능 발달에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늦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 한 3세에서 한 초등학교 때까지죠. 계속 훈련을 시키면 제가 볼 때는 두뇌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밖에도 못 나가고 학교도 못 가는데, 칼비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다들 똑똑해지고 나중에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향후에는 제가 쓴 책을 주제로 해가지고 유아교육, 육아 경험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까 싶습니다.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공유,
부탁드리고 그래야 다음에 또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